언제부터인가 10월이 오면 설악산의 유혹과 손짓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10월 설악산을 좋아하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작년에 설악산을 찾은 224만 명 가운데 월별로는 10월에 56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0월이 되면 설악산이 얼마나 붐비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작년에 하루 평균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설악산을 찾았는데 10월에는 하루 평균 무려 18,0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8번이나 설악산을 찾았고 그 가운데에는 오색에서 출발하여 대청봉과 공룡능선을 거쳐 설악동 소공원으로 내려간 것을 포함하여 우박 산행이 2번 있었고 대청봉에도 3번 올랐는데 올해는 지난 9월 19일 백담사에서 출발하여 공룡능선을 거쳐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간 것이 다이니 설악산을 너무 멀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9월 산행에서는 오세암에서 길을 잘못 들어 산행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문어밑 고개에서 비선대까지 헤드랜턴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이 산행을 하느라 천불동 계곡의 멋진 경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이 오자 설악산에 가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곳이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봉정암과 영시암 사이에 있는 구곡담 계곡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전에 대청봉을 다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일 자정 양재역에서 안내산악회 버스를 탄 저는 한계령에서 내릴까 오색에서 내릴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새벽 2시 50분 오색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3시 남설악 탐방지원센터의 출입문이 열리자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바로 정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도 빨리 출발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며 사람들이 올라가자 헤드랜턴의 빛들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볼만합니다.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등산로 가운데 가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코스는 산행거리가 5km로 가장 짧은 오색에서 올라가는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색 코스는 출발 지점이 해발 400m이기 때문에 높이로는 약 1300m를 올라가야 하는데 가파른 오르막길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산을 많이 오르는 사람들도 정상을 밟기가 만만치 않아서 대청봉에 올라가기가 가장 쉬운 길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겠지만 체력 소모가 가장 적은 길임은 분명합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이 길의 소요 시간을 4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색 코스의 장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오색 코스로 한 번, 한계령 코스로 2번을 올라가 보았으며 새벽에는 두 군데 모두 3시에 출발해서 한 번씩 올라가 보았는데 한계령에서 올라갔을 때는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 3번이나 다시 돌아와야 했지만 오색 코스는 길이 훨씬 뚜렷해서 힘든 것 말고 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르막 경사가 워낙 가팔라서 올라가기가 힘은 들지만 열심히 올라가기만 하면 그거 빼놓고는 다른 변수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강철 체력은 아니라서 힘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열심히 올라가려 애썼습니다. 대청봉 정상이 가까워지면서 기온이 떨어져 조금 춥기도 하고 손이 시려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드디어 1708m 대청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5시 49분, 3시에 출발했으니 2시간 49분 걸린 셈입니다. 작년에는 2시간 41분 만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체력을 아끼며 조금 천천히 걸었더니 8분이 더 걸린 것입니다. 정상에는 벌써 꽤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정상 표지석에서 기념사진을 찍느라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깜깜한데 군데군데 불이 켜진 속초 시내의 모습이 예쁘게 보입니다.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우리나라에서 1950m인 한라산,
1915m인 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대청봉은 설악산 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과 외설악의 분기점이 되어 설악산은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과 동쪽 속초 고성 방향의 외설악으로 구분됩니다. 대청봉은 천불동 계곡, 가야동 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계곡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대청봉 정상은 기상변화가 심하고 기온이 낮아 늦가을부터 다음해 늦봄까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사이 해 뜨는 시간이 가까워지자 날이 밝아오면서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 해 뜨는 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예정된 일출 시간은 6시 31분인데 산 높이를 감안하면 23분 전후가 해 뜨는 시간이지만 해수면 부근에 구름이 끼어 있어 시간이 자꾸 늦어집니다. 6시 반이 되자 날은 훤히 밝았고 6시 33분 드디어 해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해 뜨는 모습은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지만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설렙니다. 저는 작년에 대청봉에 3번 올라갔는데 한 번도 해돋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공룡능선에 빨리 가려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깜깜할 때 통과했고, 한 번은 한계령에서 새벽에 출발하였는데 서북능선을 통과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람에 중청봉에서 대청봉으로 떠오르는 해를 봐야 했으며, 또 한 번은 해돋이와는 아무 상관없는 오후 2시쯤 대청봉에 갔는데 그나마 정상 부근에 안개가 짙게 끼어 정상 표지석과 표지목 사진밖에 찍지 못했거든요. 해돋이를 보기 위해 제가 대청봉에서 머무른 시간은 50분 정도였는데 섭씨 6도로 예보할 정도로 추운 날씨여서 옷을 제법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상당히 떨었지만 대청봉에서 해돋이를 제대로 볼 수 있어 좋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목적지인 봉정암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정상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사진과 동영상도 충분히 찍을 수 있었고, 중청봉으로 돌길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해가 막 뜬 아침 시간의 멋진 경치와 돌길을 사진과 영상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었습니다. 대청봉에서 내려가니 낡은 중청대피소를 철거하고 지하에 대피공간만 마련되며 숙박시설이 없는 새 중청대피소 건설공사 현장이 나타납니다. 뒤를 돌아보니 방금 지나온 대청봉의 아침 경치가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사 중인 중청대피소 옆을 지나 소청봉 쪽으로 내려가니 아침 햇살에 용화장성과 공룡능선의 멋진 경치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용화장성은 용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암봉이 줄지어 있다고 해서 한자로 용자와 어금니 아자로 붙여진 이름이고, 공룡능선은 생긴 모습이 공룡의 등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러한 이름에 어울릴 만큼 멋진 경치가 황홀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는 소청봉 바로 옆 봉정암으로 가는 길과 희운각 대피소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삼거리에 도착하여 봉정암 쪽으로 가는 왼쪽 길에 들어섰습니다. 소청봉에서 봉정암까지는 거리는 1.1km로 그리 멀지 않지만 높이로는 거의 400m를 내려가는 꽤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길가에 앉아 준비해온 떡과 고구마를 먹으며 잠시 쉬었다가 8시쯤 봉정암에 도착했습니다. 봉정암은 불상 대신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5대 정멸보궁 가운데 하나로 해발 1200m가 넘는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많은 참배객들이 찾는 절입니다. 이곳에는 자장율사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해발 1244m의 석가의 정골사리를 모신 것으로 알려진 석가사리탑이 있는데, 고려말 승려 이련이 지은 역사책 삼국유사에는 어디선가 찬란한 오색빛이 스며들며 봉황이 길을 인도한 곳에 자장율사가 선덕여왕 12년에 불탑을 세워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봉정암이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리탑은 신라시대가 아닌 고려시대 석탑의 양식으로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봉정암과 석가사리탑을 둘러본 저는 영시암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봉정암을 지나면 내설악에서 경치가 아름다운 용화장성
능선 아래에 있어 설악을 대표하는 단풍길로 손꼽히는 구곡담 계곡이 나옵니다. 구곡담은 한자로 9구자와 북을 꼭자, 못담자를 써서 부비쳐 흐르는 계곡에 9개의 담이 있다는 뜻으로 수렴동 대피소에서 동정암 아래에 이르는 계곡을 가리키는데 두 곳의 높낮이 차이가 600m에 이르는 만큼 계곡을 따라 굽이쳐 가파르게 흐르는 물이 안반을 깎으면서 흘러내려 많은 폭포와 담, 소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구곡담 계곡이 특히 가을 단풍과 어우러지면 환상적인 절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곡담 계곡은 설악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단풍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담사에서 출발하여 봉정암으로 올라오는 것과 달리 저는 봉정암에서 구곡담 계곡을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별로 크지 않아 매우 편한 마음으로 계곡을 즐기면서 내려갈 수 있었는데 10월 중순이 되면서 구곡담 계곡에도 단풍이 들기 시작해서 예쁜 단풍과 폭포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단풍도 계곡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좀 더 많이 들었고 계곡도 상류 쪽이 급경사를 흐르는 곳이 많아 폭포도 많고 경치도 멋진 곳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쌍용 폭포는 두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높이 22m의 왼쪽 폭포는 봉정암 방향의 구곡담 계곡 상류에서 흘러내리며 높이 46m의 오른쪽 폭포는 쌍폭골에서 흘러내리는데 하늘에서 보면 Y자형 3단 폭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곡담 계곡을 내려가면서 보는 단풍 가운데 오른쪽 용화장성을 올려다볼 때 바위와 단풍이 어우러진 경치도 참 멋있었습니다. 입산이 통제되고 있는 용화장성은 바위가 많아 숲이 울창하지 못하고 바위 틈에 나무들이 군데군데 섞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무들의 단풍이 드니 바위와 단풍이 환상적인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아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많지 않아서 폭포가 다소 가냘프게 보이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 폭포도 참 예쁩니다. 폭포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폭포 바로 아래에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글씨가 보였는데 이 폭포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정암에서 영시암까지는 거리가 6.7km이며 높이로는 630m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서 저처럼 내려가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꽤 힘든 만만치 않은 코스입니다. 금요일이라 주말은 아니었지만 저는 내려가는 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는 올라오느라 힘들어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보였습니다. 봉정암까지 올라가는데 대체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평소에 등산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체력 소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곡담 계곡의 멋진 경치와 예쁜 단풍을 즐기며 한참 내려가니 계곡의 경사가 조금씩 완만해지면서 폭포도 보이지 않게 되고 물의 흐름도 눈에 띄게 느려지더니 구곡담 계곡이 끝나는 수렴동 대피소에 도착할 때는 계곡이라기보다는 강과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렴동 대피소를 지나면 계곡의 이름도 수렴동 계곡으로 바뀌고 백담사에서부터는 다시 백담 계곡으로 바뀝니다. 계곡의 한쪽에 만들어 놓은 데크길을 따라 구곡담 계곡을 내려오다가 다리를 건너 계곡의 맞은편으로 이동하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던 저는 10시 반 마침내 구곡담 계곡의 끝인 수렴동 대피소에 도착하여 야외형 테이블에 앉아 준비해온 과일을 먹으며 조금 쉬었다가 영시암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수렴동 대피소에 갈 때까지와 달리 대피소를 지난 뒤로는 수렴동 계곡이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로 바뀜에 따라 데크길은 자취를 감추고 계곡 옆에 나 있는 둘레길 수준의 숲길을 따라 편히 이동하던 저는 30분 만에 영시암에 도착했습니다. 영시암의 영시는 한자로 길영자와 화살시 또는 맹세할 시자로 길이 맹세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하며 조선조의 문장가 김사면이
세상에 뜻이 없어 찾아든 곳이라 하였듯이 이곳은 첩첩산중이라 세속을 떠나 지내기를 맹세하며 안성맞춤의 장소라는데, 불과 20일 전에 이곳에 들렀던 저는 낯익은 저를 가볍게 바라보면서 백담사로 바로 출발했습니다. 영시암에서 백담사까지 3.5km는 경사가 매우 완만한 데다 숲은 울창하고 수렴동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소리와 맑은 공기로 걷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즐겁게 걸으며 이번 산행을 마무리하고 지난번 공룡능선에 갈 때 시간이 부족하여 들르지 못했던 백담사에 들렀습니다. 백담사는 신라 진덕여왕 원년에 자장율사가 이곳 지명을 따라 한계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으며 1783년부터 백담사로 불리고 있는데, 이곳에는 독립유공자이며 시인인 만해 한용운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해는 1905년 이곳에서 머리를 깎고 입산수도하여 이무침묵 시를 발표하였고 민족 독립운동을 구상하였으며 불교 유신론, 시편담 주해, 이무침묵을 집필하였습니다. 백담사 건물은 6.25 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57년에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백담사에는 18세기 전반 불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백담사 극락보전 목조 아미타 3존 불상과 만해의 민족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에 개관한 만해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구곡담 계곡을 포함한 아름다운 설악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